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편과 서로에 대한 사생활 간섭 없이 지내고 있어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사연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질문자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부부 생활을 영위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자는 질문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런데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신체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혼자 감내해야 해서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만족이 경제적 풍요나 다른 어떤 것보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재혼을 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이나 수녀님들을 보면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는 성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상대가 어떤 성적인 결함이 있을 때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가족을 유지하는 데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일시적 장애라면 질문자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협조해주면 성기능의 일부가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진단 결과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질문자와 전 남편이 지금 한 집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아이의 아빠와 엄마로서 한 집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또한 이혼을 하고도 가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로든 재혼 상대로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전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혼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엄마이고 아빠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니까 질문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가치관이 부부의 정을 누리는 것을 부부 생활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면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든 재혼을 하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남자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좋은 남자이고 내가 싫어하면 나쁜 남자입니다. 좋은 남자라고 정해진 남자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면 나쁜 사람일 뿐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불교에서는 제법이 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질문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마음이 짓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마음이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주먹 쓰는 사람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건달로 보여 별로 쓸모가 없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는 선비보다 낫습니다. 착한 선비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괜찮지만 농사를 짓거나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별로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원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성기능 장애는 결혼 생활에서는 장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부족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에게는 성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얻을 것인지 이건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나는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좋은 남자이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나쁜 남자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적인 만족감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을 버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좋은 점이 있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까봐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남자가 성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주거나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문자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좋기를 바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격이 좀 더럽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은 감수한다는 관점을 가져야죠. 이것도 좋아야 하고 저것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을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때는 다른 어떤 대가도 능히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지불했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불안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에게 딱 맞는 사람이 질문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밥이 필요하면 밥을 만들어서 먹고 죽이 필요하면 죽을 만들어서 먹듯이 질문자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스스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어떤 면이 좋으면 다른 면이 나쁜 것처럼 이중적인 것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안정감이 중요하다면 성적인 만족감을 조금 포기하며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하고, 성적인 만족감을 중시한다면 자식과 남편을 포기하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후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탓하기만 한다면 질문자 스스로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본인이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질문자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선택을 절대로 죄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질문자가 그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질문자 스스로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 보면 됩니다.